자, 우선 전단설계에 큰 줄거리부터 딱 정해놓고 부품을 하나씩 끼어나가 보자고. 우리는 무슨 설계법을 써? 강도 설계법 쓰지. 자, 우리 휨 배울 때하고 한번 대칭되게 해보자고. 휨 설계 어떻게 했어? 안전을 어떻게 확보했지? 우리 안전을 어떻게 확보했지? 개수 휨 모멘트보다, 그지? 하중 개수를 곱해가지고 구조 해석을 해서 구한 개수 휨 모멘트보다 공칭 전단 강도에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한 게 바로 설계 전단 강도지. 그래가지고 부등호가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라고 했었지. 그 외에 부품들이 많이 있었지만 큰 원칙은 이거였지. 이게 휨 설계의 대원칙이었어. 그러면 전단 설계는 어떻게 설계하겠어? 이게 뭐겠어? 개수 전단력이겠지. 뭐야? 하중 개수를 곱해가지고 작용시켜갖고 구조해서 구한 전단력이지. 이 개수 전단력보다 뭐가 크면 되겠어? 공칭 전단 강도에 강도 감소 개수를 곱한 이게 설계 전단 강도고, 부등호가 이렇게 되면 전단에 안전하겠죠. 그죠? 이게 대원칙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 부품을 끼워 배울 거라고 말이야. 그럼 대체 이 값은 얼마냐? 요 값은 얼마를 써야 되냐? 요건 가르쳐 줄 필요도 없지. 역학 이론으로 그냥 하면 되니까. 하중계수만 곱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를 써야 되는지, 어떻게 구하는지를 이제 배우게 될 거야. 그 외에 이제 잡다구리한 부품들이 막 있지만, 큰 줄거리만 보면.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먼저 우리가 실무에서는 무슨 설계부터 먼저 한다고? 휨 설계부터 먼저 한다고. 휨 설계부터 먼저 하면은 설계 단면이 이렇게 결정될 거야. 폭은 얼마로 하고, 높이는 얼마로 하고, 이어 높이는 얼마로 하고, 이 철근은 얼마를 넣어주고, 여기다 쓴 콘크리트 강도는 얼마짜리고, 철근의 항복 강도를 얼마짜리 쓰겠다. 이거 다 결정되겠지, 휨 설계를 하면. 이 단면이 결정이 돼. 여기다 내가 표시 안 했지만 재호는 결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스트럽이 전단철은 있어 없어? 아직 없네. 그러면 이때의 공칭 전단 강도는 바로 뭐겠어?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 강도밖에 없겠지. 그래서 요것을 여기다 대입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면 전단철은 없이도 되네. 저 부등호로 만족하면. 그런데 요 VC만 있는 경우에 이렇게 봤더니 이 부등호가 만족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전단철을 이렇게 넣어줘야겠지. 그죠? 이제 그렇게 전단철을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 이제 전단설계 순서야. 먼저 이것부터 체크해 봐야겠지. 이런 거 갖고도 만족하는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전단 철근을 넣어줘가지고 VS를 구해야겠지. 그래서 이제 VN이 얼마야? VC하고 VS가 되겠지. 그러니까 VN은 일반적으로 쓰면 뭐야? VC하고 뭐가 돼? VS.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 강도하고 전단 철근이 부담하는 전단 강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이야기했지만 요 값은 뭐에 근거한 거야? 실험에 근거한 거야. 실험 몽땅 해봐갖고 식을 만들었단 말이야. 요 값은 뭐에 근거를 해? 이론에 근거하는데 무슨 이론? 뭐 어떤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 이름은 몰라도 45도 트러스 모델 이론 갖고 한다고. 됐어? 곧 기말고사 보지. 내가 마지막 시간에 또 기말고사에 대한 정보를 주겠지만
우리 중간고사 볼 때 가로 넣기 이거 나왔었지. VU는 뭐 가로 어떻게 부등호는 어떻게 돼. 똑같이 또 낼 거야. 좀 더 추가해가지고. 하나 힌트 줬네? 그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건 힌트 준 거고, 이번 시간에는 과연 요 VC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뭐에 근거한다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VS는 어떻게 계산해내는지, 무슨 이론 쓴다고? 45도. 45도가 빠지면 안 돼. 45도 트러스 모델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두 가지를 가르쳐 주겠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요 파이 값이 얼마인지, 뭐 어떻게 저걸 설계하는지, 뭐 이제 더 세세하게 들어가겠지만, 우선 이번 주에는, 이번 시간을 요 값을 얼마 써야 될지, 요 값을 얼마 써야 될지. 아까 우리 역사의 흐름에서도 봤을 때 가장 최초의 이론 갖고 쓰고 있지, 사실은 전단거동은 휨거동보다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하는, 구조 분야의 콘크리트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요새는 교수님이 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전단 쪽에 많이 연구를 했어. 왜냐? 휨은 끝났으니까. 휨은 다 설명이 되고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설계 기준에서 쓰고 있는 것은 굉장히 단순화해가지고 써버리기 때문에 실무에서 쓰는 전단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먼저 VC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뭐에 근거한다고? 실험에 근거했다고 말이야. 실험 몽땅 해봐갖고 식을 만들었어. 근데 우선 우리가 그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 강도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전단균열이 이런 모양으로 갔지. 그러면 이걸 띄워 볼게, 내가. 이게 좀 과장되게 그렸지만, 이 부분을 띄워 볼게, 이렇게. 응? 이 부분을 띄워 봤어. 이게 이거야. 지금 여기는 콘크리트가 아직 균열이 갔어, 안 갔어? 연결되어 있지, 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 빗끌려고 하는 전단력에 저항력이 생기겠지. 예. 그게 바로 uncracked concrete shear strength야. 아직 균열이 안 간 부분의 콘크리트가 전단에 저항한다, 그 말이야. 저항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저항 강도가 어떻게 생긴지를 보는데, 우선 여기 전단 균열이 안 간 콘크리트 부분에서 전단력이라는 건 저렇게 끌어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아까 여기는 균열이 안 갔기 때문에 여기 콘크리트가 끊으려는 거에 저항하겠지. 그 저항력이 있어. 그 다음에 요 균열을 내가 폭을 크게 그렸지만은 사실은 아주 미세한 균열이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부분은 확대해서 보면은 굵은 골재 있고, 여기 균열이야, 여기 균열. 그러면 비 끌리려고 할 때 저게 마찰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맞물림력이 생기겠지. 어그리게이트 인터랙팅, 골재의 맞물림에 의해서 여기 저항이 생겨. 그 다음에 여기 봐봐.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콘크리트하고 이쪽 콘크리트에는 여기가 철근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이 철근도 이렇게 끊어지려고 할 때 저항하겠어, 안 하겠어? 저항하겠지. 한국말로는 장부작용이라 그래. 우리 어렸을 때 그 문 잠글 때 이렇게 고리에다가 이렇게 하나 딱 꼽아불잖아. 그것보다 그런 게 장부작용이야. 지금 이 덩어리하고 이 덩어리가 이렇게 전단되려고 할 때 여기 들어간 힘철근이 장부작용을 해서 저항하겠지. 그것보다 우리 다운 액션이에요. 영어로는 다운 액션. 즉 다시 말해서 균열이 가 있는 콘크리트 보에서의 전단의 저항 메커니즘은 요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균열이 안 간 부분에 콘크리트 저항하는 거, 그 다음에 골재의 맞물림력에 의해서 저항하는 거, 그 다음에 휨철근의 장부작용에 의해서 저항하는 거. 그래서 이 값이 얼마나 된지, 이 값이 얼마나 된지, 이 값이 얼마나 된지 막 연구자들이 연구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논문도 쓰고 막 그래. 근데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균열이 안 간 부분에서, 그러니까 요 전단철근이 없는 보의 전단 강도 중에서 균열이 안 간 콘크리트 부분에서 저항하는 것이 약 33%에서 50% 정도 되더라. 그건 서로 인정을 해. 골재의 맞물림력에 의해서 생기는 것은 20에서 한 40% 정도 되더라.
휨철근의 다이렉션에 생기는 게 15에서 20% 정도 되더라.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야? 실험을 해봤는데 스트럽이 없는 볼을 실험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아까 전단 파괴했었지. 전단 파괴 딱 할 때의 값이 전단 강도겠지. 거기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그 전단 강도 그 전단 강도가 어떻게 해서 저항되냐? 요 세 가지에 의해서 저항되더라. 우리는 실무적으로 요 값들을 하나하나 알 필요는 있어 없어? 없지. 몽땅그려서 하나만 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실험을 이렇게 했는데 저항 메커니즘은 이러더라. 그런데 실험을 몽땅 해봤는데 파괴 양상이 이렇게 복부에 이렇게 균열이 딱 가서 파괴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우리 사인장 파괴한 거 보였었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로 파괴하는 경우는 이만큼 값에서 파괴하더라. 몽땅 실험해 봤더니. 즉 다시 말해서 뭔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안전축으로 하기 위해서 전단 균열이 발생한 순간이 그 전단 강도라고 봐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생한 다음에 순식간에 뻥 터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안전으로 봐주기 위해서 전단 균열이 발생하면 파괴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크랙에 CR을 붙여갖고 VCR이라고 썼지. 그러니까 VC는 바로 뭐야? 전단 균열이 갈 때의 값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파괴할 때는 얼마더라? VC가 0.29 루트 FCK의 BWD더라. 주로 이렇게 파괴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단면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복부는 얇고 이런 I자 모양 또는 T자 모양. 그래서 BW가 뭔지 알지? 복부의 폭이잖아 우리. 예? 이 정도의 파괴더라. 이 값이 어디서 나왔어? 이거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 이 값이? 수업을 듣고 있는가? 어디서 나왔지? 실험해갖고 나왔다니까. 실험해봤더니 그러더라, 그 말이야. 단면이 이렇게 직사각형 단면일 때는 이런 식으로 파괴하더라. 그래서 이 VC 값이 이때는 얼마더라? 0.16 루트 FCK BWD더라. 어디서 나왔지 이게? 실험에 의해서. 어찌됐든 간 봐봐. VC라는 것은 어디 범위야? 0.16에서부터 0.29 범위의 루트 FCK BWD지. 이 범위 안에서 파괴하지? 그죠? 그래서 앞으로 말이야. VC는 얼마로 쓰냐면은 6분의 1 루트 FCK BWD 이렇게 쓸 거야. VC는. 1 나누기 6 해봐 얼마인가? 그지? 자, 내가 하나 빼먹었는데 이거 뭐 어디서 나왔다고? 실험에 의해서 나왔어.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그랬어. 아, 재료를 바꾸면 식이 계속 바꿔져야 돼. 그래서 교수님 학교 다닐 때마다 이 값이었는데 여기가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 라무다란 값이 하나 더 들어가. 경량 콘크리트 계수야. 일반 콘크리트를 그냥 썼을 때는 라무다는 1이야. 그러니까 6분의 1 루트 FCK BWD. 그런데 경량 콘크리트 쓰면은 강도가 좀 떨어져. 그러니까 라무다는 뭐 0.75 뭐 이렇게 쓴다고. 그건 뒤에 가서 배우니까. 자, 다시 이야기할게. 앞으로 이 식은 어찌해야 돼, 여러분이? 외워야 돼. 어디서 나왔어? 실험에. 실험에서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배울 것도 별로 없지. 쉽지, 그냥. 6분의 1 라무다 루트 FCK BWD다. 오케이? 그러니까 안전축을 어쨌어, 여기? 제일 낮은 값 쓴 거지. 그렇지만은
이런 식으로 파괴한다면은 여기까지도 올라가지. 그래, 안 그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분포 안에 들어오겠지. 그래서 요 식이 바로 뭐냐면 간략식이야. 여기 간편식이라고. 여기 써놨죠? VC는 뭐다? 6분의 1 나무다. 루트 FCK BWD다. 오케이? 어디서 나왔다? 실험에 의해서 나왔다. 좀 엄민식으로 쓰려면 아까 여기가 0.16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어? 0.29까지는 올라갔지. 그러니까 여기가 6분의 1이 0.16 아닌가? 뒤에 더하기 2텀을 더 써줄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것도 많이 올라가 봐야 어디 이상은 못 올라가. 그러니까 얼마 0.29 이상은 올라갈 수 없다라고 딱 돼 있지. 아시겠어요? 됐어요? 그래서 요 밑에 식은 놔두더라도 머리도 아프니까 저까지는 외우지 않더라도 요건 어찌해야 된다. 요 놈은 외워야 된다. VC는 여기서 라무다는 뭐다? 경량 콘크리트 계수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를 쓰면 얼마다? 1이다 그냥. 그러니까 라무다는 1이야 그냥 1. 우리가 보통 쓰는 콘크리트는. 그런데 전경량 콘크리트 그러니까 장골재, 궁골재 다 경량으로 써버리면 나무다가 얼마다? 0.75다. 그 다음에 모래 경량 콘크리트는 모래는 그냥 쓰고 굵은 골재만 경량으로 쓸 경우에는 얼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모래를 경량으로 쓰는 게 아니라 모래는 그대로 쓰고 굵은 골재를 경량으로 쓴 경우야. 근데 얼마다? 0.85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겠지. 모래의 일부도 경량으로 쓰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0.85에서 0.75의 값을 이렇게 직선 변화한다고 보고 찾아서 쓴다고.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이다 한다면 라무다는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6분의 1 루트 FCK BWD다. 자, 봐봐. 콘크리트의 공칭 전단 강도는 VC 더하기 VS다 그랬어. 그지? 그 중에 하나, 요 놈을 결정했네. 간편식으로 뭐다? 실험에 의해서 이렇게. 아까 지난 시간에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막 몽땅 실험해봐가지고 이 앞 페이지에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가지고 그 실험식으로 이렇게 만든 거야. 됐어요? 그런데 이 값은 어떤 작용에 의해서 저항하냐면은 아직 균열이 안 간 부분의 콘크리트의 저항, 골재의 만물력에 의한 저항, 휨철근의 나월작용에 의한 저항, 그런 것들이 같이 조합해서 저항해가지고 여기까지 버티더라 그 말이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만 배우면 되겠어? 이놈만 배우면 되겠지. 그지? 요건 어떤 이론 쓴다? 45도 트러스 모델로 쓴다 그 말이야. 자, 봐봐. 이제 내가 설명할게. 지금까지는 스트롭이 없는 경우였어. 자, 이것도 쉬워. 봐봐. 이것부터 하자고. 자, 우리 전단능력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곡선 분포 이렇게 되죠. 그런데 콘크리트는 요 위에 부분은 압축되고 밑에는 인장되니까 요 위에 콘크리트만 유효하고 밑에 콘크리트 없다고 봐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순수역학 같으면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 전단능력 분포가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런데 콘크리트에서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요 밑에 콘크리트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 이런 문제들도 가끔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제 한번 봐봐. 폭이 250mm이고 여기다 그릴까? 내가 한번 단면의 모양이 요 폭이 얼마다? 250mm. 단위 안 쓸게. 요 유효 높이가 얼마다?
50mm 철근 콘크리트 직사각형부에서 이렇게 직사각형부에서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전단 강도 VC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지. 지금 휘설계만 끝난 거야, 지금. 이렇게 여기 철근량 얼마고 뭐 여기 쓴 콘크리트 압축 강도 얼마고 철근 압축 강도 얼마고 이렇게 휘설계가 끝난 경우야. 그 이 단면이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전단 강도 얼마인가? 아까 얼마다 그랬어? VC는 6분의 1 나무다. 근데 여기서 아무 말도 없으면 보통이지. 나무다 안 쓸게. 그 다음에 루트 FCK BW D죠. 됐어요? 6분의 1 루트 FCK는 얼마? 단위 메가파스칼로 넣어. 여기 BW는 직사각형이니까 250이지? 250 밀리미터로 넣었어. D는 얼마? 550.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와? 한번 계산해 줘봐. 나 계산 안 해왔어. 불러봐. 영미 씨? 길어. 불러봐. 앞에서 45, 83. 다시 계산해봐. 아니다. 다시 계산해봐요. 이거 간단한 것도 빨리 계산 못해. 해봐. 1, 4, 5, 8, 4, 3? 3이? 단위는 뭐겠어? 힘이니까? 뉴턴이겠지. 뉴턴이지. 내가 뭐라 했어? 뉴턴, 밀리미터, 메가파스칼, 식구다 같이 따라다닌다 했으니까 힘이니까 뉴턴이겠지. 그럼 킬로뉴턴으로 바꾸면 얼마야? 3개 띄면 되겠지. 114. 반원이면 6인가? 킬로뉴턴.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답이. 즉 요렇게 힘설계가 끝난 이 단면은 전단 강도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이야? 114.6kN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이야. 아시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강도 감소해서 곱하면 뭐가 되겠어? 파이 VC가 설계 전단 강도가 되겠지. 그 값이 VU보다 커버리면 전단이 안전하지. 전단책은 필요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런 경우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면, 순서를 이야기하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 강도 쉽게 구하네. 너무 간단하네. 또 그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콘크리트 보호 중립축에서 4인자 응력은 중립축과 몇 도 각을 이루는 건가? 아까 우리 주응력 막 하고 우리 몇 도 각이든가 중립축에서는 45도. 답이네. 45도. 또 넘어갈게. 다음 중 전단 보강 철근이 없는 보호 전단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까 우리 전단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몇 가지 있었지? 균열이 가지 않은 콘크리트의 저항, 골재의 만물력에 의한 저항, 휨철근의 다월 작용에 의한 저항. 이 세 가지였지. 여기서 아닌 건 뭐야? 가번이죠. 철근의 정착 강도랑 상관없지. 요 세 가지에 의해서 저항한다고 그랬죠? 자, 이제 VC를 배우자고. 자, 봐봐.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전달 기준이 같네. 이렇게. 그지? 여기 전달 기준이 같네. 맞아? 스트럽이 보이는데 여기 스트럽, 여기 스트럽, 여기 스트럽, 여기 스트럽은 저 전단 기준하고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네. 전단 저항하겠지. 그런데 요철근 스트럽이 균열하고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네, 이 균열하고. 그러면 이거 전단 저항의 역할을 해, 못해? 못해. 그죠? 즉, 다시 말해서, 봐봐.
요 철근에 이제 같은 사이즈로 다 넣어준다고. 유형 스트럭 같으면은 요 철근이 여기하고 여기에서 균열하고 만나겠지. 그래 안 그래? 두 군데서 만나네. 그러니까 AV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이 철근은 전단에 이렇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전단되려고 그러지? 저 철근은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어? FY까지 저항할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 철근은 어떻게 돼? FY 이렇게 되잖아. 지하물이 올라가야 FI지. FI에다가 어디까지? A, V. 항복 강도에다가 전단 철근 면적 고반대까지 저항할 수 있겠죠. 힘으로 하면. 근데 한 개만? 하나, 둘, 셋, 이 경우는 네 개가 저항하죠.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해야겠어? 4 해야겠죠. 즉 다시 말해서 n이야 n. n. 개수, 만난 개수. 거기까지 저항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단되려고 하는데 요 균열하고 만난 이 철근이 전단되려고 할 때 저항할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철근은 스트레스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FI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 면적 곱하면 힘이 되겠지. 그러니까 FI, AV고 거기다가 개수, 만난 개수. 그런데 봐봐.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이론 쓴다 그랬어? 요게 몇 도야? 45도야. 그러니까 요렇게 45도야. 여기가 몇 도? 45도. 이등변 삼각형이네. 그래 안 그래? 직각이니까 여기도 45도일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야? D지 D. 그럼 여기도 얼마야? D야. 응? 그래 안 그래? 요 스트롭은 여기도 보다시피 요 간격이 일정하지 이렇게. 이렇게 일정하고 눈다고. 이 간격을 S라고 하면 요 놈이 균열이 이렇게 45도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응? 만나는 개수는 몇 개겠어? 여기 경우는 4개인데 D를 간격 S로 나눠버린 게 개수겠지. 요 D를 간격으로 나눈 게 개수겠지. 됐어요? 수직 스트롭은 봐봐. 간격이 S 간격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단다면 몇 개 들어가냐면은 요 D 범위 안에 들어온 놈이잖아. 그러니까 D를 S로 나눈 개수만큼 들어오겠지. 그러니까 N이 바로 요거야. 다 끝났네. 그러면 VS라는 놈은 전단철근이 부담하는 전단 강도는 이 값인데 요게 바로 얼마다? S분의 D, AV, FY다. 교수님 왜 이게 45도 트러스 모델이에요? 요 각도가 몇 도라고 본 거야? 45도라고 본 거야. 그래서 45도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요 D를 간격으로 나눈 개수만큼이 되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네. 여기 보다시피 45도로 간 이 균열하고 안 만난 전단철근은 전단 거동에 역할을 해? 못해? 못해. 요 균열하고 만난 놈만 역할을 할 거다. 그러면 몇 개 만나냐? D를 간격 S로 나눈 개수만큼. D를 S로 나누면 그게 개수겠지. 그래서 45도 트러스 모델인 거야. 자, 뒤에 다시 정리되어 있어. 봐봐.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고 그냥 놔두자고. 다음 시간에 배우고. 아니 배우자. VN은 뭐라고? VC하고 VS다. VC는 뭐다?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 강도다. 그래서 얼마다? VC는 6분의 1 라무다 루트 FCK PWT다. VS는 뭐다? 전단 철근이 부담하는 전단 강도다. 그래서 방금 배운 게 뭐였어? 수직 스트럽인 경우지. 그 뭐냐면은 AV 한 개가
AVFI만큼 전단 강도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균열이 45도로 간다고 보고 그하고 만나는 개수지. 그러니까 직각이면 얼마? D를 S로 나눠버리면 되지. 이렇게 구한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VN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요 VN에다가 파이를 곱하면, 요 파이 VN이 뭐야? 바로 이제 설계 전단 강도가 되겠지. 요 파이 값은 얼마를 쓰냐면은, 여러분 요건 외워. 얼마? 0.75. 이쪽의 것은 상관하지 마. 도로교 설계 기준이니까 이러면 헷갈리니까. 얼마? 우리 휨에서는 파이 값 어떻게 썼었어? 인장 지배 단면이면 0.85 이렇게 썼었지. 변화 구간에서 어떻게 하고, 압축 지배 단면은 어떻게 하고 그랬었지. 그런데 인장 지배 단면은 0.85였는데 전단은 그보다 더 많이 줄여주네. 0.75를 곱으면 더 많이 줄여주지. 왜 그러냐면 전단 파괴는 여기 보다시피 봐봐. 굉장히 폭발을 하면서 취성 파괴를 해버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더 많이 줄여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아시겠어요? 자, 여기까지 배웠네. 자, 다시 VC를 다시 해보자고. 45도 트러스 모델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여기 균열하고 요 만나는 요 철근 하나하나가 저항할 수 있는 값은 AVFI일 거라고. 전단 철근의 단면적에다가 항복강도 FI 곱한 거. 다 만난 놈을 싹 더해야겠지. 균열하고 만난 놈을 다 더해야겠지. 이 서메이션. 그러면은 균열의 각도가 몇 도라고 보자? 45도라고 보자. 그래서 45도 트러스 모델인 거야. 45도라고 보자. 그럼 몇 개 만나? D를 S로 나눈 값만큼.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거야. S분의 AVFI D. 그래서 6분의 1 루트 FCK BWD처럼 요 VS도 어찌해야 돼? 요 식은 외워야 돼. 아시겠어요? 단 여기서 AV라는 것은 이런 유형 스트랩이면 여기 단면적 더하기 여기 단면적이겠지. 이런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군데서 만나네. 그러니까 AV는 한 개의 면적에다가 4 곱해야겠지. 그건 명심해요. 자, 우리 첫 시간에 전단철근은 이런 수직식 스트랩만 있지 않다 그랬지. 어쩐다 그랬어? 60도 각도로 가는 경사 스트랩도 있을 수 있지. 또 절곡철근도 있을 수 있지. 그럼 경사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자, 똑같아. 45도인데 이렇게 들어간 거야. 각도 알파로. 전단철근이 각도 알파의 각도로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면 이것도 여기 만나는 개수를 기하적으로 풀어내면 돼. 그런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식을 그냥 가르쳐 주겠어. 자,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다 내가 써볼게. VS가 어떻게 된가? 아까 우리 수직 스트랩일 때는 어떻게 됐었지? S분의 D, AV, FI였었지. 근데 그 뒤에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만 붙어. 요 알파는 뭐야? 요 경사 스트랩의 각도야. 요. 만약에 수직 스트랩이면 알파가 얼마겠어? 90도지. 90도 넣어봐봐. 사인 90도는 1, 코사인 90도는 0. 그러니까 이게 1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똑같잖아. 그지? AV, FI, D 나누기 S하고 똑같잖아. 아까 수직. 그러니까 여기 일반식이지. 무슨 식? 경사일 때도 구할 수 있겠죠? 뭐만 하나 붙은 거야, 뒤에. 이거만 하나 붙은 거야. 이 식도 기하적으로 유도하면 돼. 그러니까 경사 스트랩이라 할지, 요 절곡철근일 때도 우리가 VS를 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예제를 하나 풀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내가 기말고사가 다가오니까 또 예제를, 또 힌트를 하나 줄게요. 전단 쪽에서 주관식 문제가 나온다 한다면 이 문제가 나올 거야. 이 문제가. 됐어요? 자, 봐봐. 여기 봐봐.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따른 공칭 전단 강도 VN과 설계 전단 강도 파이 VN을 구해봐라. 그 말이야. 자, 봐봐라. 여기 봐봐봐. 우리가
등분포화 중일 때 이렇게 전단역 선도가 어떻게 됐던가? 이렇게 됐던가? 이렇게 됐던가? 전단역 선도가? 그러니까 이 전단역의 크기가 단부 쪽으로 갈수록 크지. 가운데 쪽으로 적고. 그러면은 이쪽이 전단역이 크니까 전단철근이 이쪽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이쪽은 뭐 안 들어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설계를 해놨는데 BW는 400이고 D는 600이고 FCK는 24MPa짜리고 이 스트롭은 SD300 그러니까 FI가 얼마단 말이야? 300MPa이다 그 말이죠. D13짜리 유형 스트롭을 썼어. D13짜리로. 그래서 D13짜리 한 개의 면적에다가 유형이니까 AV는 뭐겠어? 2를 곱해야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도 계산을 했어. 253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A 구간은 전단철근이 얼마의 간격으로 들어갔어? 150mm 간격으로 들어갔지. 왜냐하면 전단력이 크니까 더 많이 들어간 거야. 여기 B 구간은 여기서까지는 300, 좀 이거의 2배의 간격으로 들어갔지. 여기 C 구간은 안 들어갔지. 센터에서는 여기 적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전단 강도는 뭐만 있겠어? VC만 있겠지. 여기는 뭐 있겠어? VC하고 VS가 있겠지. 여기도 뭐야? VC하고 VS가 있을 거야. 그래, 구간마다 틀려지지. 자, 먼저 VC는 어떻게 구하면 돼? 6분의 1 루트 24 BW 400 D 600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여기나 VC는 다 얼마야? 이 값이겠지. 자, 그 다음에 계산되어 있어. 여기 보면 VC는 1000으로 나눴다면 킬로니우턴 하려고 1000으로 나눈 거야. 얼마야? 196이다 말이야. 자, 먼저 A 구간을 보면 이제 VC는 구해져 있고 여기는 간격이 얼마 간격으로 들어갔어? 150mm 간격으로 들어갔지. 그죠? 그러니까 VS는 얼마겠어? 수직 스트랩이니까 S분의 AVFI D겠지. AVFI에다가 만난 개수 S분의 D. 그대로 대입해 준 거야. 그러니까 얼마야? 304 킬로니우턴. 계산해내면 1000으로 나눴어. 킬로니우턴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이 A 구간에서는 150mm 간격으로 들어간 스트랩이 들어간 구간에서는 VN은 얼마겠어? VC 더하기 VS. 그러니까 VC는 196이고 방금 구한 VS는 여기 넣어가지고 500이지. 설계전단 강도는 걷다가 얼마 곱해야 돼? 아까 강도 하나밖에 없었지? 0.75 곱했어. 그러니까 375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B 구간은 뭐야? 300 간격이지.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해 VS를 구했더니 152네. 그래서 VN은 얼마야? VC 더하기 VS에서 구해졌어. 거기다가 파이 곱했어. 0.75. 구해지지? 간단해. 전단은. 이론을 간단한 거 쓰기 때문에. 자, C 구간은 전단철근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VN은 바로 뭐만 있어? VC만 있지? 콘크리트가 보다는 아까 구해놨어. 196. 그것다 0.75 곱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147kN. 됐어요? 요거 물어보겠다고 말이야. 자, 여기다 봐봐. 다시 그려볼게. 지금 이게 C 구간에서는 일정하게 이 그림을 이해해야 돼. 요만큼 5N이라고 말이야. B 구간은 방금 구해봤더니 또 이만큼이라고 말이야. 요 A 구간은 요만큼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 등분포화 중인지 어쩐지 이게 뭐야 지금? VU 라인이지. 왜 여기서는 이렇게 일정하게 가요? 그것은 다음 주에 가르쳐 줄 거고. 이게 VU 라인이지. 요 VU보다, 요 길이 방향으로 갈 때 요 VU보다 계수 전단력보다 다 어째 이게? 설계 전단 강도가? 크지? 그건 안전하단 말이지, 전단에 대해서. 만약에 요 VU가 요렇게 가버렸다 한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설계 잘못된 거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걸 구해보는 것을 예제를 내가 간단하게 풀어본 거야. 됐어요? 이 시간에는 철근 콘크리트 보의 공칭 전단 강도를 배웠네. 응? 그래 안 그래? 공칭 전단 강도를 배웠어. 다시 내가 할게. 공칭 전단 강도를 배웠어. 공칭 전단 강도는 뭐뭐로 이루어졌다?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 강도. 그 다음에 전단 철근이 부담하는 전단 강도로 이루어졌다. 전단 철근이 없으면 이거 없네. 그런데 이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 강도는 아직 균열이 안 간 콘크리트가 저항하거나 골재의 맞물림 영역에 저항하거나 수평철근, 휨철근의 다월작용에 저항, 그 저항 메커니즘으로 실험에 근거해 갖고 어디까지 버틸 수 있다고 보자. 6분의 1 나무다. 루트 FCK BWT다. 이건 실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식이야. 외우라 그랬어. 자, VS는 45도 트러스 모델로 구한다. 그래갖고 어떻게 구하는지 보여줬어. 간단해. AVFI 한 개마다 이만큼까지 전단 강도를 버틸 건데 45도로 간 균열하고 만나는 철근만 역할을 할 테니 만나는 개수는 바로 뭐야? D를 S로 나누면 되지. 수직 스트럽이니까. 만약에 경사 스트럽이면 여기 뭐만 붙으면 돼? 사인 알파 경사 스트럽의 각도 코사인 알파만 붙으면 되지. 그래서 요건 놔두더라도 요까지 식은 외워야겠지. 그래서 요 배운 거야. 그래서 요 식들은 외워야 돼요. 외우는 수밖에 없어. 왜 어떻게 나왔는지는 다 설명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필요한 것들은 이번 시간에 배운 거가 가장 필요하겠지. 첫 시간도 좀 필요하지만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수요일이 선거 날이어가지고 휴강이야. 공휴일이야. 그래서 수업을 못하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강을 하고 종강을 하겠어요. 지금 이제 큰 줄거리는 알았으니까 몇 가지 더 소소한 부품만 붙이면 전단 설계가 끝나요. 그리고 다음 주에 종강하고 마지막 숙제 하나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시험을 어떻게 기말고사를 출제를 하겠다는 정보도 줄 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학기 시작할 때는 갈 길이 멀었는데 어느덧 이제 다 왔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 배운 양도 그렇게 적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한 대로 다 가르쳐 줬으니까. 강의 계획대로 내가 다 했어. 그건 좀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다음 주지. 그래서 이제 한 주 남았어요. 그래서 6월 10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날 종강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